법과 관련 상식에 대해서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알아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합니다. 자, 3월 달에도 많은 법령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먼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약품 유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민감한 사안이 많은데요.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그렇죠. 우선은 저희 이제 대한민국 법률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맨 상위에 당연히 헌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이 있는데 법률이 개정이 되면 그것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대통령령과 이제 총리령 혹은 뭐 부령이라고 하는 그쪽에 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률 뭐 시행령, 그다음에 시행규칙 순으로 약간 상위에서 하위로 좀 내려간다. 그리고 좀 내려갈수록 좀 더 세부적으로 변한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예. 지금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같은 경우에는 총리령이거든요. 총리령.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시행규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은 아니죠. 그래서 네. 총리가 어쨌든 세부적인 내용들을 빠르게 현대사회의 변화에 의해서 좀 빨리빨리 바꾸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자주 바뀔 수 있다는 부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내용이 조금 사실은 일반 시민들하고 예. 관련도가 좀 떨어지는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감안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개정된 내용은 보면 당연히 법률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제 시행규칙이 변경이 된 부분인데 네. 어떤 과거에는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소독제, 우리 소독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게 인체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으면 사실상은 뭐 의약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어떤 안전 기준 자체가 원칙적으로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을 적용하게 이번에 바꿨습니다. 네. 아까 MC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더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으니 더 조심하라는 측면에서 좀 강화됐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입하는 국가 필수 대체 의약품이 없어가지고 이제 환자 치료 차질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국가 필수 의약품에 수입하는 경우에 네. 이 시험 검사 성적서 이런 부분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시험 네. 검사 성적을 좀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 물품을 만드는 원 제조원이 검사를 받았던 게 있으면 네. 한마디로 외국 해외에서 검사를 받겠죠. 해외에서 네. 검사 받은 그 성적서를 가지고 이제 수입하고 하는 수입자의 시험 성적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약간 좀 이건 편의를 제공하게 된 부분으로 좀 변경됐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그리고 특허권 등재자가 뭐 납부 안 하면 1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를 좀 연장할 수 있게 해서 좀 유예를 코로나 시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시니까 돈을 좀 납부할 수 있는 기간 좀 증가시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전자문서 시스템들을 좀 많이 공공기관에서 많이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 의약품 관련된 안전 관련된 부분도 전자문서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어떤 세부적으로 뭔가 보완해야 하는 제도들을 좀 변경하고 방법론적인 거를 입법 보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굵직한 틀은 갖고 약간 그렇죠. 세부적으로 조정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예, 되겠네요. 자, 코로나19 상황 전개 이후에 금융과 관련된 사기 사건이 참 많았습니다. 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또 일부 개정이 됐다는데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이 부분도 이제 작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뭐 약칭해서 자본시장법이라고 좀 부르겠습니다. 네.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그 결과로 이어진 후속 조치입니다. 그래서 예. 투자 매매업자 등의 업무 단위 추가에 대해서 등록제를 도입했다. 이 부분은 방금 이제 얘기하신 부분처럼 사기나 우리 이제 뭐 가상자산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워낙에 자주 좀 발생한 사건들이 있어서 그런 어떤 등록제를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뭐 인허가 형태로 약간 좀 바꾸겠다. 네. 조금 더 정부기관이 꼼꼼히 살펴보겠다라는 측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 형태 변경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의 특례 근거를 마련을 해서 외국 투자자들이 많이 유치할 수 있게 약간 이런 쪽으로 좀 바뀌었고, 그다음에 증권금융회사 등의 투자자에게 투자자 예탁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좀 편의성을 좀 증대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단기 금융회사의 건전한 재무 상태 등의 인가 요건을 좀 구체화하면서 이건 신설 조항인데 네. 그런 어떤 조항이 신설되면서 좀 더 이런 어떤 금융투자업법 관련해서
투명하고 명확하게 절차를 좀 마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투자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이 있었나요? 있었다고 과거에 하는데, 있었죠. 예, 예. 예, 이제 마약은 일반인들에게까지 좀 침투가 되면서 좀 예전과는 다른 것 같아요. 이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일부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사실은 대한민국에 지금 마약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심각은 예.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약은 사실은 되게 협소합니다. 근데 그래요? 실제로 마약류 관리법에서 다루고 있는 뭐 임시 마약류 지정이나 아니면 향정신성 의약품 이렇게 해서 의약품도? 향정이라고 부르는 네. 향정신성 의약품까지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마약으로 분류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필로폰이나 이런 단순 마약 말고 실제로 이제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는 마약류를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이 개정안은 실제로 뭐 이소토니타젠이나 뭐 디페니틴 이렇게 새로 만드는 화학품으로 사실은 제조를 하거든요. 새로 뭐 유엔이나 이런 쪽에서 마약류로 지정하거나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는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우리나라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범위를 확대하거나 구체화를 좀 했어요. 명확화 좀 했죠. 별표를 좀 개정을 하면서. 네. 그리고 마약류나 임시 마약류 수출입 판매 등 금지 또는 제한 조치 사유도 추가했습니다. 한마디로 더 강화하겠다라는 측면으로 법령이 개정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원료 물질을 최대 거래량의 부피량을 좀 정비를 했는데 원료 물질이라는 게 뭔지 좀 아셔야 되는데 원료 물질이라고 하면 왠지 마약에 들어가는 그런 물질일 원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네.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에서 마약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뜻합니다. 마약류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물질인데 이게 그런 거 이제 악용할 수가 있으니까. 섞여가지고 마약이 지정되는 그런 뭐 무수초산이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예. 실제로 이런 거는 거래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마약에 이용될지 이용되지 않을지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그래서 네. 실제로 뭔가 거래가 될 때 그 거래량의 부피량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피량에 대한 정비가 좀 이루어졌고요. 뭐 과태료가 체납됐을 때 뭔가 마약은 좀 잘못한 건데 이거를 사실은 체납하면 좀 감경해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거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나쁜 짓을 했으면 네. 이 부분 과태료는 감경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 규정이 마련이 됐습니다. 좀 더 강경해지고 세세해졌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했습니다.